다음과 모음 여름의 시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 두 분과 그다음에 젊은 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가77페이지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문학평론 쓰고 있는 이희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청맥살롱 운영하고 있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동네 책방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또 그 문학 관련돼서 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평론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편집위원 4명이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다 싶은 작품을 시 4편, 소설 4편을 미리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고 오셨을 텐데 우선 시부터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 만드는 사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라는 심상 자체가 좀 시에서 어느 정도 차용이 되잖아요. 그 색깔이 주는 것과 그 물성이 주는 겉에 단단함과 속에 약간 말랑말랑함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약한?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 속살 안에 품고 있는 그 또 단단한 씨앗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익숙해요. 그 뭐 허수경 시인의 수박이라는 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익숙하게 읽어 내려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4편 중에서는 그나마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단어나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이 쓰이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어울리는 과일이고,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읽고 드는 생각이 수박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박의 겉의 색깔, 솜털 끝까지 이렇게 점점 좁혀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나열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해주신 거에 좀 공감 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수박에 뭔가 익숙한 신상을 활용했다라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근데 표현 자체가 뭐 약간 뭐 진부하다든지 익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앞부분에 사실 그래서 그 수박에 대한 어떤 묘사가 이제 많이 또 할애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라고 읽다가 중간에 글쓰기에 대한 주제로 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약간 메타시나 메타소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이 시는 근데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그런 식으로만 또 실험되지 않으니까 좀 다층적으로도 좀 읽힐 수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시인의 작품을 이제 처음 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시를 쓸까 이런 기대가 됐던 게, 대부분 사람들이 수박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수박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감각들을 그냥 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만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이 수박이 되어가지고 그 수박이 된 자신이 저는 그런 표현 되게 좋았거든요. 노트가 수박밭이 되고 거기에서 소리가 나고 혀를 거기에 올려놓은 채. 그러니까 뭔가 소리나 어떤 맛이나 이런 여타의 감각과 글쓰기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시도였고 또 중요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인이 가진 세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든든한 거예요. 뭔가 되게 감각적이고 예리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렇게 차갑지 않다. 뭔가 좀 든든하고 곁을 내어주려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다. 사실은 그런 지점들이 조금 읽혔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이거 약간 오버해서 해석하면 저희 수박, 왜 수박이었을까 고민했는데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약간 좀 지구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 혹은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 이런 이미지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결국 자기를 좀 무너뜨리는, 허무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또 글쓰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박이라는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를 되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잘 그려낸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딱 이렇게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글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이 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박을 딱 이렇게 잘 그려놓고 이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게 만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수박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절묘하지 않나. 다음은 윤은성 시인의 남은 웨하스 저녁이라는 시를 같이 이제 이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냥 웨하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과자를 만든 집 겉보기에는 되게 정말 먹음직스럽고 매력적일 수 있고 이렇지만은 결국 그 의도 자체는 아주 순수하지만 않다. 그냥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는 저는 그런 동화 쪽으로 계속 시인이 분위기를 가져가기 때문이 아닌가. 예를 들면 웨하스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부서져서 잤어. 우리가 웨하스의 이미지로 동화된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또 이어가서 이제 웨하스 가루를 또 털고 일어나는 그 아침에 깨어나는 그 장면까지 또 갖고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시에 담겨 있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하거나 힘든 그런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우리를 감싸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약간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는데 그 웨하스라는 소재 자체가 좀 내구성이 정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웨하스로 집을 구성해 놨다는 것 자체가 그 얼핏 보면은 뭔가 감싸주듯이 따뜻하듯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네, 웨하스라는 느낌 자체는 또 파사삭 네, 이런 내구성이 이게 되게 약하다 느낌이니까 보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뭔가 시선의 이동이나 아니면 정말 뭔가 사람이 화자가 이동해 가면서 보게 되는 부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흐르는 뭔가를 이제 포착하는 식으로 시를 쓰는데 근데 시 자체는 되게 뭔가 흘러가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단단하게 딱 뭔가 어떤 시적 대상이든 뭔가가 존재감을 되게 분명하게 발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게 저는 이게 마침표 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지나치고 뭔가 미끄러지고 사라지고 그 웨하스라는 그것도 되게 파사삭 사라질 것 같은 사실 그런 물성인데 되게 이런 마침표 때문에 이게 좀 단단하고 뭔가 견고한 느낌도 동시에 좀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남은 웨하스 저녁이라는 시를 읽고 와, 이 시인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되게 독자가 시를 읽을 때, 뭐 작품을 읽을 때, 글로 쓰인 뭐 텍스트를 읽을 때 뭐를 주목하겠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의미화하겠지까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웨하스 자체는 되게 연약하지만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되게 감각적으로 딱 다가오잖아요. 근데 되게 연약하게 지어진 어떤 관계, 가게도 뭐 이런 것들, 집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게 저는 의도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인이 혹은 이 시의 어떤 주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를 이렇게 딱 그려서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세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리고 되게 비슷한 의미들이 반복돼서 이렇게 웨하스처럼 층층이 이렇게 쌓이면서 뭔가를 딱 구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락이나 그게 딱 제대로 딱 맞붙지 않는 지점들, 뭐 부서지는 지점들, 미끄러지는 지점들 거기서 감지되는 것이 사실은 그 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웨하스 저녁도 아니고 남은 웨하스라는 것 그리고 뭐 마지막에 남아있는 세계에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 다 말해놓고 나서 남은 것들 혹은 이렇게 딱 완전히 이렇게 맞붙지 않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시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 요것만 보면은 비극이고 그 웨하스가 둘러싸고 있는 뭔가 주는 거기서 안온함 여기까지 주면은 또 희극에 가까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한 발 떨어져서 웨하스가 주는 물성까지 봐버리면 다시 비극이 되고 또 그걸 둘러싼 세계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진 철골에서 그래도 남은 거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또 작은 희망이 있다 이런 거를 보는 위치와 그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